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상생 임대주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3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 3가지 혜택이 뭔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신문십답이라고 해서 Q&A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Q&A를 조금 사례를 갖고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상생 임대주택이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을 때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임차인은 큰 임대료 없이, 즉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하고, 그러니까 큰 임대료 인상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상생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려면은 조금 다소 까다로운 요건이 있는데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 임대주택이 있으려면은 직전에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보통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2년을 넘으면은 당연히 그건 문제 삼을 건 없겠죠.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즉 직전 임대주택 이후에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등, 즉 보증금하고 월세 등은 직전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의 5% 내에 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계약이 언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씩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받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생 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해도 아까 그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고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5% 증액 제한 준수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 계약일이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들어가면은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임대 등록하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인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야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상생 임대주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존부터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이제 형성돼 있겠죠. 그리고 형성되고 있고,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다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2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상생 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면 2년만 지나면 그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번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라겠죠? 1년 6개월 이상의 임대 기간이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사가지고 내 명의로 해가지고 내가 임대인이 돼가지고 1년 6개월의 임대 기간을 체결을 한 후에,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상생 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이번에 신규 주택으로 해가지고 내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통은 한 2년에서 플러스 2년, 4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 그 임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사가지고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텀이 뭐 4년 정도는 잡고 계획을 해야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신규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생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온 게 2022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이 안 떴죠. 왜 그러냐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도 조금 강화됐었고, 그리고 세제 혜택이 별로 없었어요. 2020년도에 이제 처음에 도입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요거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어떤 요건이 발목을 잡았냐면 임대 개실 현재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임대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세대 1주택여야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 충족하기가 그렇게 많진 않겠죠. 근데 이 요건이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가 9억이 초과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과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약 체결일도 이제 그 연장이 됐죠. 당초에 상생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상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충족을 해야 되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제 혜택도 확대가 됐는데 종전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 이렇게 임대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중에서 1년 거주한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충족해서 2년을 임대를 했는데 1년만 인정해주면은 어차피 내가 그 주택에 들어가서 1년을 더 살아야 되는 좀 복잡한 또 요건이 조금 강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큰 실익이 없었죠. 근데 요거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뭐죠? 상생 임대차 계약 보통 2년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2년 동안 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생 임대주택이 신설됐을 때보다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요건 자체가 완화가 됐고 세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완화가 됐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중에 1년의 거주 요건을 인정하겠다. 그 혜택만 있었는데 이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배제 요건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내가 한 채의 주택이었는데 그 주택의 양도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지만 12억 원이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그렇죠?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2억 원 초과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양도일 당시 한 채이고 2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2%를 적용하지 않고 4%, 한도가 80%까지 적용되거든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 혜택도 비록 거주하지 않았지만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4%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확대시켜 놨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상생 임대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죠?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는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일연제 주택이 한 채가 아닌 여러 채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면은 2년 거주한 걸로 보기 때문에 거주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겠대요. 그럼 무슨 얘기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이 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었을 때 이 임대주택들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과세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 1년만 인정해 준다, 그 요건만 있었는데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4%씩 적용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혜택이 확대됐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세 가지 혜택을 적용 사례와 관련돼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 상생 임대주택의 모든 것 중에서 상생 임대주택의 정의와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